여러분 유튜브에서 다가구 매매 영상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나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수익률 10%라는 자극적인 멘트를 보셨나요? 아니면 관광 렌즈로 촬영된 멋진 인테리어를 보고 들어오셨나요? 그 숫자들 속에 취득세 1억 2천만 원과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가 반영되어 있나요? 사전에 미리 영상에서까지 그렇게 보여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물을 안내하고 그 매물을 구입하시게끔 이게 얼마나 멋진 매물인지 보여드리니까요. 안녕하세요. 오시인부동산의 오시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여러분이 이 매물을 샀다면 이 매물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현금 8억을 보유하고 계시고 전세 2억 5천의 거주 중이신 실제 손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구성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되었을 상황을 연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임을 감안하시고 건물 개요부터 임대차 현황과 매매가 등의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명동 216-20번지입니다. 2025년 12월 말에 사용 승인을 받고 2026년 현재 가장 완벽한 신축 컨디션을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대지 96평 위에 연면적 193평으로 꽉 채워진 5층 건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가 혼합되어 수익률과 실거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5층 건물이라는 점은 임차인들에겐 편리함을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향후 매각 시 강력한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물 구성을 보시면 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1층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약 17.5평의 상가가 1호가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총 15가구를 모두 원룸이 아닌 투베이로 설계를 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귀한 이 투베이 구성이 바로 공실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5층 주인 세대는 43평의 대형 평수로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부럽지 않은 고급 인테리어와 단독 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자부심까지 가질 수 있는 구성이죠. 이제 가장 현실적인 숫자 매매가와 자금 설계를 보겠습니다. 매매가는 27억 원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우리는 8억 8천만 원의 융자를 활용합니다. 신축이라 감정가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죠. 여기에 현재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6억 3천만 원을 승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현금은 11억 9천만 원입니다. 오늘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8억 보유 고객님의 경우 현재 살고 계신 전세금 2억 5천을 합치면 사정권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투자금 안에 취득세와 부대비용은 별도로 예비비를 책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잔금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익률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총 수입은 1,086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수익률은 5층 주인 세대를 전세 2억 5천으로 임대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거주하신다면 실투자금은 늘어나고 월 수입은 비슷하게 유지되겠죠. 이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전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잔금을 치른 바로 다음 날 취득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다가구 기준 4.6%, 1억 2,420만 원.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이 세금으로 단번에 나갑니다. 등기비용, 중개보수까지 합치면 계약 당일 부대비용만 약 1억 4,070만 원. 이 고통스러운 지출을 감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을 올리는 사업체에 권리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세금을 아까워하면 다가구 투자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이 아니고 수익 구조를 만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자, 계약이 끝나고 이제 잠깐 망설여집니다. 저 5층 주인 세대에 내가 직접 들어가 살면 안 될까? 43평의 남향. 충북 도심의 뷰고 앞에 공원이 있고 되게 조용한데 솔직히 살고 싶어지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은 수익을 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직접 거주했다면 부족한 실투자금 2억 5천을 메꾸기 위해 다른 월세 호실들을 전세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익은 전발 이익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주인 세대를 전세 2억 5천에 내놓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15만 원 정도만 받기로 했어요. 사실상 전세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8억으로 27억 건물을 운영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내 로망을 잠시 접고 자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주가 되면 매달 월세만 받는 줄 아셨나요? 그럼요. 매달 월세만 받기도 하죠. 하지만 나라와 은행에 내야 할 납부 스케줄을 모르면 망합니다. 자, 매달 고정 지출이 그러니까 이자가 333만 원, 관리비는 보수적으로 측정해서 62만 원입니다. 이거는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투베이 15개 호실을 공용 전기비, 수도세, 인터넷,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비, 그리고 청소비, 보험료, 자 이런 기타 등등의 지불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해요. 7월 달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약 502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달 후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 502만 원이 약 또 나옵니다. 12월에 183만 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다음 해 5월이 되니까 종합소득세 고지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업이든 소매업의 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세율 구간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하고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매달 수익에서 100만 원씩 세금 전용 통장에 따로 적립을 해두시고, 그렇다면 보유세 폭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신축이라 그런지 임차인은 금방 채워졌고 전 호실이 만실입니다. 월 임대료 수입은 1,071만 원, 대출이자, 관리비, 수선 충당금, 보유세, 월 환산 지출을 합산하니까 약 521만 원, 세전 월 순수입기 550만 원. 자, 7월 재산세 일기 고지서가 왔어요. 약 502만 원, 세금 통장에서 바로 납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됐고 재산세 이익이 502만 원 역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2월이 됐는데 총부세 약 183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건물주 할만하네. 자, 그런데 1년 뒤에 5월 종합소득세 고지서, 소득 합산한 과세로 약 79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1년에 세후 실수익이 약 5,812만 원, 월 평균 484만 원,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남은 진짜 돈입니다. 자, 2년이 되던 해 전화가 한 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5층 임차인인데요. 사정 때문에 이사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2억 5천을 돌려줘야 하죠. 2년 동안 모은 세후 수익이 약 1억 1,600만 원. 당장 2억 5천이 어디 있습니까? 패닉이 옵니다. 이 순간이 진짜 투자자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자, 재빠르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501호를 새 임차인에게 다시 전세로 돌리면 됩니다. 신축이고 남양 43평의 주인 세대, 전세 수요는 충분할 수도 있어요. 전세 재계약으로 이제 추가 현금 없이 해결을 하셨다면 다행인데, 전세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월세를 전세금이 나올 만큼 좀 몇 호실을 빼가지고 전세금만큼 추가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전환에 대한 플랜은 사전에 수립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왜 다가구에 투자하는지. 첫 번째, 레버리지 구조가 다릅니다. 본인들과 융자로 실투자금을 최소화했고 모든 호실에서 동시에 수익이 납니다. 아파트 한 채로 같은 수익을 내려면 훨씬 많은 자산이 필요하게 되죠. 두 번째, 현금 흐름이 매달 들어옵니다. 주식 배당, 예금, 이자와 달리 임대료는 매달 통장에 입금됩니다. 소매업처럼 매출이 변동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분에게 고정 현금 흐름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감가가 되겠지만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식처럼 시장이 내 자산을 통제하지 않고 임대료나 임차인, 보증금 구조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기가 와도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이 매물을 선택하신 거에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이 건물을 선택하겠나요? 다시 선택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2025년 12월 29일의 신축입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큰 수선비가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실 걱정이 가장 적은 입지 조건입니다. 상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월세 90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리스크 분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상가가 공실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어야 하고요. 주인 세대가 43평, 언제든지 실거주로 전환할 수가 있어서 미래 주거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2년 후에 세후는 순수익이 1억 1,600만, 그리고 건물 가치 상승 기대치까지. 그리고 그동안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기가 있었기에 제대로 배우기도 했죠. 보증금에 반환 위기와 임차인과의 협상, 그리고 전세 전환,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자산가로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누군가는 리스크가 무서워서 현금 8억을 통장에 묻어둡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그 돈은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손님께서는 그 8억을 다가구 투자에 사용하기로 하셨고, 또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설계도를 함께 상담해 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함께 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나리오 어떠셨나요? 그야말로 정말 시나리오를 쓴 건데 가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치는 전부 실제입니다. 세금도 이자도 그리고 보증금 반환 위기도 실제 건물을 사면 이 모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이 시나리오와 다릅니다. 자산 규모도 직업도 세율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시훈 부동산의 저 오시훈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사전에 어떻게 방지하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수익률 숫자가 아니라 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후회 없이 잘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시훈 부동산의 오시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